오늘은 언어의 온도, 언어에도 이 온도가 있다를 생각하면서 언어의 온도라는 책도 있죠. 생각하면서 어떤 말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온도로 말을 해야 되는지에 중점을 두고 오늘 편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창의력을 기르는 엄마의 말습관 5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편입니다. 왜와 어떻게로 아이의 가능성을 열어주자 편입니다. 선생님이 우리 엄마한테 열린 질문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거 다시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제가 진짜 피곤해서요. 엄마는 꼭 제가 말을 길게 하고 싶지 않을 때만 골라서 뭔가를 묻는데 그러다 보니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엄마 표정이 금방 변해요. 노력하는 엄마 마음은 이해하겠는데요. 이러다가 말문도 다치고 마음도 다치겠어요. 딱 엄마가 학교에서 아마 부모 교육을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열린 질문을 하라 그랬더니 시도 때도 없이 엄마의 어떤 상황만 고려해서 아마 이런 질문을 했는가 봅니다. 아이는 엄마의 열린 질문이 마음을 다치게 한다고 했다. 초등학교 3학년 진영이는 다치다와 다치다를 너무 절묘하게 표현해냈다. 그 말을 들으며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열린 질문을 하려고 억지로 애쓰는 엄마 때문에 아이의 마음이 다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이었다. 다치겠다는 말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다. 진영이는 덧붙였다.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 답만 말하라는 식의 답정 너 질문은요. 아무리 열린 질문처럼 해도 마음을 열지 못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보면 TPO를 고려한 열린 질문의 중요성이라고 했는데요. 246페이지에 보면 T, 타임, 시간, P, 장소, O, 어떠한 경우 해서 TPO를 고려한 열린 질문의 중요성입니다. EBS에서 방영되는 토론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다. 부모 교육이 주제였다. 여러 명의 패널들이 부모 교육의 필요성 및 시기에 대해 이야기했다. 모두 예비 부모 교육 차원에서 아이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해야 한다는데 별 이견이 없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청소년기에 부모 교육을 받으면 부모의 입장을 헤아리고 이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견이었다. 수많은 아이들을 상담하면서 엄마의 의도와 아이에게 전달되는 의미가 일치한다면 얼마나 아이 키우기가 수월하며 엄마와 아이 모두가 행복할까를 생각했다. 예서 상담을 받고 아이를 위해 열린 질문을 한 엄마의 노력이 효과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생각도 했다. 열린 질문은 왜와 어떻게로 집약된다. 생각을 열어주고 다양한 사고를 하도록 도와주며 창의력을 발달시키는 질문이기에 발문하는데 상당한 기술을 필요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알겠는데 어떻게 언제 어떻게 어떤 경우에 어떤 말로 질문해야 되는지가 숙제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심화편으로 11월 우리 중순부터 두 번째 책을 그래서 제가 질문에 관련된 책을 선택한 겁니다. 열린 질문을 해야 되는 것도 알겠고 아이 메시지, 나 메시지로 전달해야 되는 것도 알겠고 또 왜, 어떻게라는 발문을 해야 되는 것도 우리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이 상황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선뜻 내 입으로 말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왜 그렇겠어요? 내가 그런 상황을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고 일단 많이 들어본 경험이 없고 그리고 들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말할 기회도 없었고
그리고 그 적절한 상황을 내가 타이밍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때그때 어떤 기준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우리는 막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열린 질문을 할 때 time, t, place, 장소, p, occasion, 경우, o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그래야 아이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고 엄마는 답정 너라는 오해도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엄마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 아이가 이미 짜증이 나 있고 막 뭔가 때를 쓰고 화가 나 있고 울고 할 때 그때 많은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그래요. 차라리 조금 기분이 좋고 그럴 때 어떻게 아까 그때 너가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엄마가 잘 몰라줘서 미안해, 어떤 마음이 들었어? 라는, 그리고 엄마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 평소에 아이와의 대화를 할 때는 뭔가 내 감정이 뭔가 불편해 있고 아이의 감정이 불편해 있을 때는 가급적 둘 다 말을 아끼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때는 10마디 하는 것보다 큰 숨을 이렇게 3번 이렇게 우리가 호흡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세포에게, 내 몸의 세포에게 좋은 어떤 에너지를 좀 이렇게 순환시키자는 의미에서 큰 호흡을 차라리 3번 하는 게 낫지, 거기에다 대고 나의 어떤 안 좋은 감정과 아이의 안 좋은 감정이 충돌하는 그 타이밍에 굳이 입 아프게 내가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영양가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정말 화가 나고 이럴 때는 큰 호흡을 몇 번 한다? 3번 정도 하면 1분 정도 지나갈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내가 너무 심한 말은 내뱉지 않겠죠.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호흡을 하는 동안에도 어떻게 돼요? 내가 생각을 조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해주세요. 아이가 잔뜩 짜증을 내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이럴 때는 간식 먹을까? 어떤 간식 먹을래? 라는 기분 좋은 제안도 됐어! 라는 대답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런데 이때 숙제는 언제 하면 좋다고 생각하니?가 열린 질문이니까 아이는 이미 막 짜증이 나가지고 집에 왔는데 우리가 배웠잖아요. 아이에게 선택하는 상황을 만들어 달라고. 근데 뜬금없이 숙제는 언제 하면 좋다고 생각하니?가 열린 질문이겠어요? 아이가 피곤할 때 열린 질문은 아이를 더 피곤하게 만들 수 있다. 아이가 기꺼이 말을 하려면 근심과 걱정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아이나 어른이나 마찬가지다. 특히나 기분이 나쁠 때 받는 왜? 라는 질문은 비난하기, 따지기, 돌려서 혼내기 등으로 와전될 수 있다. 막 내가 기분이 나빠 있는데 왜? 너 왜 지금 기분이 나빠?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왜라고 물어보는구나. 천만의 말씀. 너 왜 그렇게 기분 나쁜데? 라는 투로 나의 기분을 더 안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왜? 라는 질문이 아이의 생각을 열어주고 창의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다. 그러므로 열린 질문에 T, P, O를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엄마가 열린 질문을 잘못 사용하면 아이의 창의력 개발은커녕 생각도 닫고 마음도 닫고 말문도 닫아버린다. 엄마는 TPO를 완벽하게 고려한 열린 질문으로 아이의 창의력을 키워주고 가능성을 열어줘야 한다. 엄마가 왜와
어떻게를 잘 써야 하는 이유, 왜만큼 좋고 또 왜만큼 민감한 말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차이가 이만큼 큰 말도 없을 것이다. 왜요가 뭐야? 엄마가 부르는데. 그러니까 왜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런 일을 몇 번쯤 겪게 된다. 아마 우리 어린이집 친구들은 아직 이런 말 할 단계는 아닐 거고요. 빠르면 한 6살? 7살? 아니면 초등학생 아니면 이렇게 청소년기 아이들이 주로 많이 쓰는 말이에요. 왜요? 이런 말. 엄마가 아이를 불러놓고 왜? 라는 대답에 말꼬리를 잡다가는 정작 용건이 뒷전이 되는 경우가 생긴다. 일단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내 감정이 어때요? 나빠지겠죠. 그래서 그런 말 꼬투리를 잡고 아이와 똑같이 이렇게 싸우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아이는 왜 부르냐고 대답했다. 엄마는 그 말을 부르셨어요? 라는 말로 듣지 않고 왜 부르냐고 따지는 것으로 해석해서 들었다. 맞죠? 어른인 엄마도 자녀의 왜에 충분히 민감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아이가 엄마의 왜에 더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우리도 아이가 이렇게 뭐 이야기하면 왜? 이것보다는 왜? 그래서 막 이런 어떤 언어의 온도가 다르죠. 우리가 똑같은 왜지만 그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엄마가 아이가 하는 왜에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보다 아이는 훨씬 더 민감하게 엄마의 왜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좀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기도 해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그래서 항상 이렇게 신중하게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엄마는 신중해야 된다. 아이가 생각과 마음을 열어줬으면 하는 엄마의 바람을 잘 전달하려면 열린 질문은 특히 말투가 중요하다. 여기 줄 우리 쭉 그어 보겠습니다. 열린 질문은 특히 말투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말투가 바로 언어의 온도입니다. 말투에 따라 생각과 의견을 묻고 존중하는 왜가 아니라 추궁하고 비난하는 왜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몸의 온도는 36.5도입니다. 우리 몸의 온도는 36.5도인데 36.5도에 걸맞는 어떤 우리가 물을 마신다고 가정할게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온도의 물을 마셨을 때는 우리 몸에 큰 자극이 없어요. 그렇지만 차가운 얼음물을 마신다거나 너무 뜨거운 뜨거운 물을 마시면 분명히 내 몸의 세포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언어에도 온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보통 쓰는 말투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건데 왜 그랬어? 왜 그런 거야? 아이가 할 말을 찾는 동안 엄마가 견디지 못해 엄마의 답답한 마음에 왜를 잔뜩 넣어 몰아붙였다고 가정해보자. 아이에게는 당연히 왜 대답을 안 하는 건데 로 전달된다. 엄마의 짜증스러운 말투로 아이에게 계속 다그치는 엄마의 말이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말은 이렇게 사소하다. 엄마가 하는 말은 엄마가 잘 안다.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하는 말인지, 비난의 왜인지, 의견을 묻는 왜인지. 우리 둘째 아이가 정말 여기에 대해서는 민감해요. 그래서 엄마 불렀을 때 제 대답의 톤 있잖아요. 왜? 엄마 불렀어. 그리고 이렇게 그걸 가지고 엄마 나한테 왜 그렇게 불친절하게 대답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렇게 업무를 하든지 뭘 일을 하다 보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대답 있잖아요. 이런 것 실수도 있는데 제가 감정을 섞지 않았는데도 그것조차도 이 아이는 불친절하다는 표현을 한 번씩 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또 아이의 그 피드백으로 제가 다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아이들은 엄마의 표정 그리고 엄마의 말투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이가 표현해주면 또
제가 알아차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꿍 해가지고 말을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아이는 폭발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어떻게도 아이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가진 해결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다. 이를테면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단정하며 묻는 말이다. 그리고 아이보다 더 안타까워하며 걱정을 키우는 엄마의 어떻게도 있다. 엄마도 잘 몰라. 그래서 너 어떻게 할 건데? 역시 엄마가 하는 말은 엄마가 가장 잘 안다. 방법을 찾자고 묻는 어떻게인지, 실수와 실패를 비난하며 대책 없음을 확인하는 어떻게인지.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이가 대답하기를 어려워한다면 엄마가 곁에서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을 곁들인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엄마랑 한번 생각해 볼까? 알아서 해 라는 말은 내 문제니까 내가 알아서 해 라는 느낌으로 전달된다. 누구나 문제가 생기면 고민을 한다. 성격에 따라 고민의 크기가 다를 뿐이다. 힘들 때는 우선 도와줘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창의력은 사람이 가진 생각 중에서 상위 개념에 속한다. 힘든 고민을 충분히 풀어줘야 창의력이 발달될 수 있다. 엄마는 아이의 창의력 발달을 위해서라도 기분만 나쁘게 하는 왜와 어떻게는 쓰지 말아야 한다. 여기서 여기까지 건너가야 돼요. 근데 아이의 보폭이 다 달라요. 그리고 나이가 같다고 그것을 건널 수 있는 아이, 건너지 못하는 아이가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건널 때 엄마가 손을 잡고 한번 건너보자 하고 경험을 시켜준 아이는 내가 이렇게 건널 수 있네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야. 그것처럼 말도 아이가 어떤 고민이나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미처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하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랬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면 엄마랑 같이 한번 생각해볼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어떤 거를 엄마가 시간을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보통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시간은 제한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아이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또 뒤처질까봐, 그리고 또 아니면 버릇없는 아이가 될까봐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게 있는데 계속 이거를 누적시킬 수는 없지라는 나의 조급함이나 나의 불안 때문에 우리가 왜와 어떻게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명한 엄마의 왜 어떻게 사용법입니다. 엄마는 전체적으로 상황을 준비한 다음에 왜와 어떻게를 사용해 아이에게 말을 해야 한다. 왜와 어떻게를 사용해서 말할 때는 가급적 감탄사를 넣어주면 어감이 제대로 살아난다. 왜 그렇게 생각했니? 놀라운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정말 엄마가 모르는 아이들만의 세계에 있다. 부부의 세계가 아니라 아이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신기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의 어떤 세계는. 말도 보면 저번에 천둥이 막 치니까 제 촬영할 때 뒤에 어떤 친구가 선생님 하늘이 방귀 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평소에 아이들의 어떤 모습, 말 이런 걸 보면 정말 깜짝 놀랄 때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한다? 적극적으로 아이에게 표현해 준다. 오, 놀라운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열린 질문에서 TPO가 중요하듯 엄마는 왜와 어떻게를 사용해서 말할 때 적절한 타이밍을 찾아야 한다. 그러면 민감한 주제에서도 아이의 생각과 대책을 이끌어낼 수 있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가 아닌 아이가 주도적으로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성적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가 있다면 반드시 공감을 한 다음 왜 성적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야 한다.
아이는 열심히 안 한 것도 아닌데 잘 모르겠어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지도 않고 그냥 해서 그런가 봐요. 등 다양한 대답을 할 것이다. 아이들에게는요, 내가 실패한 어떤 경험치가 많이 쌓여야 돼요. 즉,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야지,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지 라는 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이 상황을 두고 여러 가지 대안을 나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경험해 볼 수 있는 게 생겨요. 근데 제가 오늘 신문 보니까 이런 박람회도 있더라고요. 자, 제목 보세요. 실패했다마 개안타 재도전 응원하는 이색 박람회. 즉, 이 박람회는요, 부산에서 열리는 실패 박람회입니다. 그래서 경제, 청년 등 6개 분야로 비대면으로 이런 박람회가 열린대요. 그래서 실패 이력서를 많이 정립해 두어야지 내가 다음에 그 실패에 대한 어떤 경험 덕분에 오히려 더 확장된 영역에서 나의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왜 어떻게라는 이렇게 발문을 한다라는 것은 정답은 없어. 그렇지만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리고 너는 그거를 왜 그렇게 생각했어?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으면 그 다음에 할 때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라는 어떤 엄마의 어떤 마음속에 정말 궁금함과 그리고 기대되는 마음이 전달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엄마의 언어의 온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니 그럴 줄 알았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왜 그렇게 했는데? 이 왜와 어떻게 하고, 엄마가 정말 너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기대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엄마가 네가 하는 게 정말 궁금해 라는 어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아이가 내가 이렇게 해서 실패할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해서 또 안 되면 또 다시 하면 되는 거구나 라는 마음이 이렇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경험치가 많은 아이일수록 뭐가요? 내 어떤 밑에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의 세계가 단단해져서 다음에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것을 만났을 때 신나게 추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다가 또 내가 실패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또 하면 되지. 또 왜? 엄마가 지지해주는 그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혹시 몰라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마음이 너무 복잡하면 한두 가지 이유를 딱 골라서 말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 엄마는 아이가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잘 들어줘야 한다. 왜? 라는 물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어떻게 라는 물음의 발판이 되기 때문이다. 몰라요 라는 대답을 들으면 엄마는 솔직히 화가 날 수도 있다. 맞죠? 정말 어디 뭐 학교 갔다 오고 유치원 갔다 왔다가 엄마가 막 간식도 준비해 놓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왜 그랬어 아이 감정 읽어준다고 막 온갖 이런 걸 하는데 몰라요 라고 이야기하면 내 감정도 있잖아요. 그죠? 내 감정이 존중받지 못하는 거에 대한 나의 또 화가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엄마도 솔직히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가뜩이나 성적이 떨어져서 답답한데 아이가 엄마 앞으로 열심히 할게요 라고 대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성적이 떨어진 아이는 엄마 이상으로 힘들기 때문에 엄마의 감정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든 문제를 앞에 두고 놓고 엄마와 대화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아이에게는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도 어렵잖아요. 내 감정이 힘들 때 막 여러 가지를 기분 좋게 이야기하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운데 아이는 오죽하겠어요. 우리가 많이 살아온 우리가 이 전두엽의 영역이 더 크지 아이가 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잖아 엄마도. 근데 아이는 더 힘들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 먹고 시작한 엄마의 열린 질문이 와전되지 않으려면 정성을 들여야 한다. 몰라요. 예, 그렇구나 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면 엄마는 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 라는 뜻을 실어 그냥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 말 하지 말고 큰 호흡 한 3번 하면서 고개만
뭐 그렇구나, 아 몰라요 했을 때 뭐 네가 뭐 지금 대답하기 싫은 마음이구나 하면서 뭐만 한다고요? 액션만 보여주면 된다. 어떻게 고개를 끄덕이는 액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로 무난히 이어갈 수가 있다. 그 고비를 넘기는 거죠. 그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성적을 올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려움에 직면해 포기하고 싶은 아이에게도 엄마의 친절함과 정성은 전달된다. 아이도 알기 때문이다. 엄마가 그 마음을 전달해야 아이가 왜와 어떻게라는 열린 질문을 정석으로 경험할 수 있고, 이것이 아이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열린 질문에는 여러 가지 답이 가능하죠. 정답이 없잖아요. 그죠? 유연하다는 특징이 있다. 말랑말랑해야 돼요. 우리의 말은요, 이렇게 딱딱하면 안 되고요, 말랑말랑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 뭐 어떤 것이든지 심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심고 싶은 것을 심어서 그것이 잘 자라는 걸 바라잖아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창의력의 핵심이 있으며 열린 질문이 환영받는 이유다. 엄마는 열린 질문이 가진 유연성과 개방성을 한껏 살려야 한다. 그러려면요, 여기 별 3개 하겠습니다. 말하는 엄마의 표정부터 어떻게 한다? 온화하고 편안해야 한다. 선생님, 제가 성인군자도 아니고 어떻게 매일 저만 이렇게 표정도 온화하고 마음도 편안해야 되죠? 저도 위로받고 싶은 날이 있고, 저도 힘든 날이 있고, 아이와 지내다 보면 저도 이렇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서준이 엄마, 인터넷이 잘 안 돼서 그래요. 이게 와이파이나 이게 잘 안 됐을 때는 이 영상이 끊기기도 하고 잘 안 들리기도 해요. 그래서 미리 와이파이 존이 얼마만큼 이렇게 돼 있는지, 인터넷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안 그러면 계속 그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하는 엄마의 표정부터 온화하고 편안해야 해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우리가 아이에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지 말고 정말 10분이라도 30분이라도 시간이 있으면 나를 위한 시간을 꼭 충전시키기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뭐 근사한 거 아니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이렇게 예쁜 잔에 내가 좋아하는 향의 커피를 한 잔 마신다든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어떤 것이든지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지 않고 나 스스로 엄마는 그런 영역이 굉장히 확장되어 있어야지 그 에너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준다? 가족들에게 정말 중심이 되어서 이게 잘 돌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에게 뭔가를 하나 더 투자하는 것보다 엄마에게 하나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아이에게 2개, 3개의 더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막 과소비를 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서 정성껏 나에게 대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나의 표정을 온화하고 마음도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엄마의 열린 마음을 표정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닫힌 마음으로 하면 열린 질문도 닫힌 질문이 되어버린다. 맞죠? 어떤 문제든지 아이와 이야기할 수 있는 엄마가 되어야 한다. 혼자 문제를 해결하기에 아직 미숙한 아이, 특히 힘들고 절망스러운 상황일수록 아이는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생각한다. 이럴 때 엄마의 말이 아이를 다시 도전하게 하고 노력하게 만든다. 왜와 어떻게로 엄마는 아이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줘야 한다. 이러한 가능성이 아이의 창의력을 발달시키고 아이를 새로운 세계로 이끌 것이다. 그죠?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신문 중에서 우리 그 최인철 교수님의 신문의 마음 읽기 편에 관계의 온도라는 편이 있었습니다. 관계의 깊이는 온도로 표현된다고 했어요.
몸이 따뜻할수록 세상을 신뢰하고 따뜻한 공간이 힐링의 시작점이다 라고 했는데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타인을 기술할 때 가장 원초적으로 그리고 가장 빠르게 판단하는 기준이 뭐예요? 참 따뜻하다, 따뜻함이다. 타인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는 상황에서도 그 사람의 사진을 잠깐만 보면 그의 온화함 정도를 추측해낼 수 있다. 사람을 평가하는 수많은 기준 중에서 온화함이 어뜸이라는 점은 관계의 언어가 온도의 언어일 수밖에 없음을 지지해준다. 결국 인간에게는 주변의 사물과 사람들의 온도에 따라 구분하는 특기가 생긴 것이다. 최근에 뇌과학 연구는 온도를 경험하는 뇌의 영역과 관계를 경험하는 뇌의 영역이 중복된다는 사실까지 밝혀냈다 해서 뇌과학에서는요, 온도를 경험하는 뇌의 영역과 그리고 관계를 경험하는 뇌의 영역이 중복된대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의 뇌에 있는 되뇌스은 위험과 불확실성에 관여하는 영역인데 이곳이 몸이 차가울 때도 활성화된다고 했다. 체온이 낮아지면 되뇌스이 작용하여 주변의 위험과 확실성에 대하여 경계하는 모드로 돌입하고 체온이 높으면 세상과 타인에 대한 경계심이 사라지고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한 불안이 줄어드는 것이다. 여기 뇌과학에서도 연구됐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 언어의 온도는 결국 관계의 온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에게 어떤 언어의 온도로 지금 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온도도 측정해야 되겠죠. 우리가 매일 지금 아이들도 교실에서 하루에 3번 이렇게 체온을 측정하는데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체온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의 어떤 체온이 온도가 낮아졌는지 너무 온도가 높아졌는지도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어떻다? 아이와의 관계가 말랑말랑해진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나와의 관계도 어떻게 되진다? 말랑말랑해진다. 그래야지만 생각도 생기고 뭔가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또 어떻게 아이에게는 창의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종류만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나에게 어떤 에너지를 주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야도 오늘 나를 어떻게 토닥토닥 위로해 줬는지 나에게 좋은 에너지를 줬는지 아직 아이들 집에 가기 전이니까 한 지금부터 이 수업 마치고 한 5분 정도 한번 나에게 주는 좋은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방법은 각자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요, 또 이번 주 마지막 시간입니다. 내일은요, 아이의 학습 능력을 높이는 엄마의 말습관. 학습 능력을 높이는 엄마의 말습관이래요. 그래서 첫 번째, 공부의 의미와 필요성을 가르쳐 주자 편으로 내일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요 10분 정도 또 우리 되돌림 놀이단 수업까지 진행할 거니까요. 내일도 함께 우리 오후 3시 이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